그렇다면은 SCR 어떤 수술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대부분 사실 꾸밀 수 있거든요. 그냥 봉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지방 변성이 돼요. 근데 안 쓰니까. 우리가 막 써야지. 제가 헬스를, 헬스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헬스를 다닙니다. 저 PT를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받거든요. 이게 안 쓰면 우리가 지방이 생기잖아요. 배가 나오고 마찬가지예요. 어깨 근육도 안 쓰면 지방 변성이 돼요. 네. 그리고 꿈에더라도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해서 다른 남아있는 인대들을 이용해서 팔을 올리거나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부 관절막 재건술 중에서도 되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교수님만의 또 방법도 있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예요? 저는 이제 키홀 테크닉이라 그래서 키처럼 만들어서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안 따라한 거 보면 쉬운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서 좋은 적응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적응증 찾는 게 1번이지 수술 방법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환자분이신데 66세 여자 환자분으로 2년 전 전층 파열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했고 이후에 재파열을 2번이나 겪어서 저희가 오신 분입니다. 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오른손을 아예 못 들죠, 많이 왼쪽에 비해서. 이런 경우 MRI를 보면 일단 뭐 지방 변성이 아주 심하지는 않는데 저런 경우 실제로 수술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인대 자체가 사실 가용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관절경으로 들어가 봐서 봉합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 제가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그림과 같이 동종 조직, 저는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우리 김정우 교수님은 패치? 예, 패치를 이용해서 하죠. 써요. 예. 저는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봉합술을 했고 2년째 MRI를 보면 저 화살표에서 보듯이 인대가 잘 유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수술하긴 합니다. 저렇게 팔을 잘 올리죠. 와, 지금 영상 보니까요. 180도로 완전히 되는데요. 그래서 관절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케이스를 소개해 주셔서 시청자분들도 참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힘줄 이전술은 뭔가요, 교수님? 힘줄 이전술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수술법이지만 최근에 더 굉장히 핫합니다, 사실. 그래서 회전근개 기능이 끊어지면 회전근개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는 그런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근개 없는 부분을 보충해 준다. 대신 기능을 만들어 주는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후상방 인대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옛날에는 광배근을 이용하거나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하부 승모근 이전술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슬기 아나운서님께서 되게 큰 수술로 알고 되게 깜짝 놀라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교수님 간략하게 그 수술 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뒤쪽에 있는 하부 승모근과 그게 작거든요. 근육이 되게 짧은데 그게 상완 골두하고 연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작기 때문에. 그 사이를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연결해주고 그 하부 승모근의 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팔을 올리거나 외회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술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부 승모근 이전술을 하실 때 교수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사실 자기 같은 방향의 근육이잖아요. 같은 액션을 취하는 근육을 이용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대로의 그런 근육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하는데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의 인대가 아닌 다른 근육이잖아요. 다른 근육을 그걸 이용해서 지금 팔을 돌리고 팔을 올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적응. 그래서 재활 치료가 좀 길다. 그다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시는지 케이스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환자는 60세 남자 환자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2년 전 우측 어깨에 대해 회전근개 전층 파열 봉합술을 시행했고 3개월 전 넘어지면서 또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팔에 좌측 팔에 비해 전혀 올라가지가 않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적응증이거든요. 팔을 못 올리거나 아니면 힘이 유지를 못하거나. 저 MRI를 보면 굉장히 이게 이제 좋은 적응증이에요, 사실. 극상근하고 극하근 위쪽 하얀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화살표 있는 부분이 극하근 쪽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까만 게 지금 남아 있는 근육이고 근육. 네, 하얀 게 보이는 지방변성. 지방으로 변성이 네. 돼서 예. 오래되면 저렇게 이제 변한. 그래서 되도록이면 파열이 있으면 좀 더 일찍 하는 게 낫거든요. 젊은 환자는. 물론 연세가 많고 활동력이 적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연세가 적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심해지면 이런 큰 수술, 그림에서 보는 듯이 굉장히 좀 큰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절경 지금 사진이고 오른쪽은 클리니컬 포토인데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좀 등 쪽에서 좀 째서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 거기에 있는 하부 승모근입니다. 등 쪽에 있는 그거하고 동종 아킬레스건하고 이어주는 수술이고, 이 MRI는 1년째 MRI고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째 관절 운동 범위를 보면 굉장히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케이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 이 치료법들이 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한 10년 전에 인공관절들은 합병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인공관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때문에 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완이 와서 다시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소개시켜줬던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나 아니면 하부 근 이전술, 이런 것들이 그런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이걸로 대체해서 좀 더 인공관절을 늦게, 최대한 늦게 끌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마 가장 큰 의미이고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나 힘줄 이전술을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나이를 기준으로 하시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확합니다. 명언입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이 환자가 활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와서 요즘 80세? 너무 건강하시고 골프 치시는 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활동 능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보다는. 근데 우리가 학회에서 하는 게 65세잖아요. 그죠? 65세 넘어가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인공관절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활동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환자분들 계시면 우리 김정우 교수님께 가면 치료를 너무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50견 아니야?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냥 근육이 좀 운동을 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루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전근개 파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전문의하고 상담이 사실 필요하죠. 나도 오늘 사실 우리 딸 주사 놔주고 왔거든요. 다리,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약을 타들고 와서
딸 주사를 놔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해야지 그냥 그죠 모르는 사람이 손머슴이 뭘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트리트먼트 치료 계획을 짜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평소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어깨 아프고 뭐 그러시진 않죠? 사실 저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환자 볼 때 제가 운동합니다. 제가 운동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제가 운동을 계속 왜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보여주면서 사실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교수님. 가벼운 아, 동작으로. 네, 그죠. 우리가 그냥 뭐 하든 환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1번 제일 중에 스트레스 안 받고 바른 자세로 하라는 게 항상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거거든요. 바른 자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 번째, 최소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저는 어덕션 이걸 항상 하죠.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런 운동들을 꾸준하게. 잘 안 네. 되는데요? 왜냐면 뚝 소리 나는데. 저도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50견이 올 수가 있잖아요. 유착성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유익한 정보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어깨 너머 토크쇼 어깨 걱정 너무